서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포함한 시내 주요 단지 상당수가요, 작년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고 하죠. 경매에 붙여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서울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층수 제한이 없어지는데 규제가 필요한 곳은 경관지구로 전환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집값의 흐름을 보면요. 여러 번 위원님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 폭을 따져보면요. 네.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점차 폭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매년 매주당 이제 발표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어떤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요, 지금에서 그 폭 자체가 이제 0.05, 뭐 0.04 이렇게 하다가 0.12 단계로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10주째 이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작년 2018년에 9.13 대책 이후에 주택 가격이 약세로 접어든 이후로 그 폭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에 올랐던 그 가격들이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다 반납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경색되고 있고 또 가격은 약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건 이제 강남 쪽 아파트 단지들, 특히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그렇죠.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별로 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잠실 뭐 주공이라든지 대치 연말은 이런 쪽에 재건축 예상 단지들의 가격 폭이 유난히 더 크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강남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 폭들이 이전에 가장 활성화되고 있던 시점에 비해서는 한 3억 내외의 가격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서는 강남 지역이나 서울 전반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 가운데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남 지역, 그다음에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마레프라고 해서 마포 이제 레미안 프루지오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때 한 13억까지 갔던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13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호가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0억대까지 지금 10억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약세가 보다 확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북은 어떻습니까? 네, 강북 지역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포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가격이 이제 적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도 상당히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 약세는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서울 지역에 있어서 강북구나 강남이나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평균 가격, 주택 가격의 마이너스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들이 보다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약세 기조가 상당히 당분간 올해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 본다면요,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청약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을 넘는 등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고 그쪽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층들이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대기 수요로 해서 향후에 있어서 주택 가격의 상승기로 전환될 때를 노려보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연한 어떤 하락세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대단히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서울 시내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반기쯤에 가서는 저는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의 전환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세제라든지 9.13 대책 이후에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중개업소들 문 닫는 곳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전반 뭐 평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하루 매일 그 거래량 자체가 3건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체 시장을 보더라도 하루 거래량이 60건이 채 못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소개드린 몇 개 강남 지역이나 강북 지역의 특정 단지의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도 네. 실질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포함이 된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량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급매물 중심으로 해서 간혹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의 가격대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부분의 어떤 가격은 파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급하게 내놓는 물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가격이 만약 거래가 성사가 되어버렸을 때는 하나의 시세인 것처럼 이제 보통 시장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가격의 거래를 가지고 사실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그런 왜곡 현상도 어느 정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문제가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정 뭐 청약 시장에서는 열기가 뜨겁다는 부분하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전세 시장에서 분명히 전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사려는 것보다는 당분간 기다리면서 대기 수요로 전환되어 가지고 전세로 있으면서 나중에 좋은 시기를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또 대기하고 네.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약세.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도 약세고 전세가도 약세되는 동반 하락하는 또 동반 약세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특이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편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미관지구 폐지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미관지구는 지금 도시의 용도지구 제한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 53년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관지구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뭐 조망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보존이나 확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특히 핵심 지역 인접에 이제 간선도로변 건물의 어떤 이제 청수라든지 용도를 갖다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 도심지에 있어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이나 혹은 특정 어떤 산업이나 특정 업종 자체가 입주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 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이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다 이런 비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대부분 사실은 폐지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를 서울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아마 이달 25일 정도 되면은 이 부분들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관지구 폐지했다는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압구정로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많이 언급이 돼서 네네. 대단한 개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은데 이걸 아. 고지고대로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압구정로 쪽은 이제 그쪽에는 제일 처음에 있어서 이제 그 미관지구로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성격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현장에 있어서의 모습과 맞지 않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시가지 이제 경관지구로 아마 전환이 되는 가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336개 그 미관지구 가운데 313개는 폐지를 하고 나머지 23개를 지금 이제 경관지구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경관지구로 전환해서 특별하게 이제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압구정 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기존에보다는 좀 완화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청수 부분이 4층에서 6층까지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요.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기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쪽으로 개발에 대한 것들을 갖다 조금 더 허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관지구 완화를 통해서 압구정 쪽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전보다는 건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쪽의 소유주들이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간선 도로변으로 인해서 이제 청수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건축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기존에 하던 3m 정도를 갖다가 들어가도록 해서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는 이번에도 유지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거기에 밀도 있게 굉장히 많은 것들 층수를 많이 높이고 거기에다가 또 건물들을 갖다가 조밀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기존의 어떤 그 미관직으로 규제를 받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도시 그 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미관지구 폐지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존에 있어서의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조금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심지 내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성화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집값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가인데 네네. 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 이상 오를 수 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공시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도 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값이 이제 그렇죠. 지금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을 현실화하는 측면과 또 실질적으로 가격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의 상승은 사실 또 집값이 올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장부상에 있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분은 상당히 좋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약 한 60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행정상 관련되는 어떤 그 비용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렇죠.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공시가격이 한 30% 정도 오를 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9만 명이 전국적으로 9만 명이 탈락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오를 경우에는 약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시가격이 30% 오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13.4% 정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이 부분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는 주로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오르게 될 경우에 있어서 지금 주택 소유자들은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르게 되면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 또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부담이 증가하는 거니까 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전체적인 그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라고 한 8억 원대에 못 미치는 한 5억 원대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가의 어떤 주택보다도 더 체감되는 부분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 상으로 봤었을 때요. 앞서 저희가 이제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만 본다면 길게 보지 못해 지금만 본다면 집값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대로 이제 보유세 부담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이 더 심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불만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시차가 생기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연초에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 전해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나 혹은 토지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약세에 접어들더라도 올해의 시장 동향 부분은 결국은 내년의 공시지가의 산정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체감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조세 부담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에서 부담과 관련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과 조금 시차가 생기는 측면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반 국민들로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코 기분이 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뭐 사실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공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공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수 부분이 이제 사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현재도 세수는 지금 2, 3년째 계속해서 당초 세수 부분의 예상보다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초과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 네. 가격까지 현실화되는 그 정부는 이런 부분들이 세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현실화 부분에 어떤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시 가격의 상승 자체에는 공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다른 행정 목적의 많은 제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승이 단순히 어떤 일정한 부동산 가격의 재평가라기보다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세수에 대한 그 증가 부분은 정부가 생각하는 하나의 보너스적인 효과일 뿐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부담이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세수 혹시나 그런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중에 담고 있다면 그런 부분보다 국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집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의 대상이냐 혹은 네. 이제 주거의 대상이냐라고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업계에서 전문가들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강남 불패라는 네네. 것들 이제는 정말 강남 불패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네. 깨지는 건가? 정말 강남 불패라는 게? 강남 불패는 지금의 현상으로 본다면 이미 깨졌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영향을 준 것은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얼어붙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적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한 사람들의 시장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전체적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을 주택 보유하는 것에 대한 조세 등의 어떤 불편이나 부담 등을 좀 우려해서 현금 보유 형태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대세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강남 불패라는 측면들 자체가 사실은 뭐 모든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영구불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는 시장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확정적인 어떤 기조 혹은 현상으로서 단정하기는 저는 조금 이르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왜냐하면 청약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자금을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에는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남 불패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깨졌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강남 지역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현재 많이 규제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안들이 이번에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서울 지역에 많은 또 다시 수요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강남 불패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현재 제가 볼 때 사라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는 수면 아래로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저는 때가 되면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 강남 불패라는 단어 자체가 시장을 하나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서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그건 이제 네. 개인적인 제 어떤 평가이기도 하고 전망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9.13 대책에 있어서 많은 것들도 있지만 조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대출 규제 자체가 가장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냉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공교롭게도 지금 입주 물량들이 올해의 경우에도 상당히 한
많은 물량들이 한 30만 가구가 넘는 물량들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반기쯤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한 11만 가구가 넘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하반기 측면에 있어서는 규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내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규제만 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네. 지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 부분이 내수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새로운 어떤 뭐 생기를 찾는다든지 좀 모멘텀을 찾는다면은 부동산 시장도 단순히 이렇게 냉각되는 어떤 그런 상황, 어려움으로 경색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하반기 정도 가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일희일비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거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다면은 저는 하반기점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값 전망 알아봤습니다. 주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